훈련생 관리 방안. 훈련생 관리 시 중요한 전략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그 두 가지는 바로 모니터링과 상호작용인데요. 각 요소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합훈련에서 원격훈련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격훈련의 학습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각 회차당 권장 학습 시간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권장 학습 시간은 재생 시간과 동일할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습니다. 1일 2회, 예를 들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플랫폼에 접속하여 훈련생별 학습 현황을 모니터링하는데요. 훈련생의 해당 회차 접속 횟수와 함께 접속 시 학습 시간을 확인하며 훈련생의 학습 자료 다운로드 횟수를 체크하고 과제 제출 현황 등을 파악하며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 후 그에 따른 조치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연속 4일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2일 이상 학습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혹시 모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 면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강 기간이 상당 시간 지났음에도 학습 진도율이 지지부진할 경우, 예를 들어 원격 학습이 거의 끝나야 하는데 집체훈련 수업 전날 오전까지도 학습 진도율이 50% 미만인 경우, 원격 훈련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수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훈련생 또한 개인 면담 대상이 됩니다. 학습 진도율이 100%이지만 학습 시간이 권장학습 시간의 180% 이상인 경우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훈련생이 온라인 콘텐츠를 재생시켜놓고 다른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훈련생이 해당 학습 내용을 매우 어렵게 느껴서 초과한 것일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도가 당초 계획보다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훈련생과의 면담을 통해 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훈련 내용에 대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진도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생이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학습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제공함과 동시에 속도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습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한 상황에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차시의 원격 훈련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심화학습에 필요한 자료나 심화 과제 등의 학습 활동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격 훈련 후 집체 훈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나 전체적으로 특정 회차에 대한 학습 시간이 권장학습 시간의 150% 이상인 경우에는 훈련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생들의 과제 제출률이 낮거나 제출한 과제물의 수준이 부족한 경우 보충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론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생각하기 문제, 혹은 이론 따라하기 형태의 실습, 실습 내용을 응용한 문제와 같은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생은 혼합훈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5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 있는데요. 학습자가 학습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원격 훈련에서의 재량 학습 활동 재설계를 통해 부담감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전학습을 지원하는 원격 훈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팀별 스터디를 통해 사전학습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기적인 퀴즈를 통해 평가해보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협업 능력 부족인 경우에는 팀별 사전학습 스터디를 운영하거나 수업 중 팀별 문제풀이를 통해 팀별 평가를 시도해보는 방법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학습 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우수 질문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거나 참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실시 전보다 개선된 학습 태도를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몰입도가 저하되는 경우 원격 보조 훈련의 경우에는 명확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짧은 단위의 원격 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적절한 난이도의 재량학습 활동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쌍방향 훈련의 경우에는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진행하기보다는 훈련생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훈련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고립감은 원격 훈련의 큰 방해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립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제감 지원 전략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교수 실제감을 들 수 있습니다. 훈련 교 강사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훈련 과정을 이끌어가려는 것인지 인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수자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과제에 대한 교정적 피드백, 질문에 대한 빠른 피드백, 맞춤형 보충학습 자료 제공을 통해 교수 실제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실제감을 들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 내에 혼자 학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수자 활동으로서 토론, 협업, 피드백 등의 기회를 통해 교수자 및 다른 훈련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학습자 활동으로 과제별 토론 활동, 실무와 연결되는 과제 수행 활동, 협업 기반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사회적 실제감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지적 실제감을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교수자 활동으로서 실무와 관련성이 높은 과제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하고 과제 해결책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하도록 합니다. 학습자 활동으로는 실무 관련성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고 실무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해결책을 고안하도록 합니다. 훈련생 관리 방안 두 번째 요소는 상호작용입니다. 이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학습자의 학습활동 및 참여를 증진시키고 학습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등록된다면 24시간 내에 답변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토론이나 팀 프로젝트, 과제, 퀴즈 등의 과제 안내는 최소한 과제 시작 2주 전에는 안내하고 과제 시작 시에도 안내를 하며 피드백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쌍방향 훈련은 훈련생과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원격 훈련 방식입니다. 쌍방향 훈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 촉진 전략 6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화면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공유하고 문서 자료나 슬라이드쇼, 동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치 않은 화면을 공유하거나 인터넷 브라우저의 즐겨찾기 등 사적인 영역이 노출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상 배경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가상 배경을 설정하는 것은 사적인 공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훈련 프로그램을 브랜드화하거나 그날의 주제와 연관된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배경이 비활성화된 경우 설정에서 먼저 활성화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가상 배경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별도로 선정하여 업로드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화이트보드와 주석 기능이 있는데요. 화이트보드 기능을 활용하여 주요한 키워드나 강조사항을 판서하듯 표현할 수 있으며 주석 기능을 통해 훈련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텍스트나 이미지로 화면상에 직접 표현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화이트보드 기능은 마우스로도 활용이 가능하나 태블릿 기기, 스타일러스 펜 등을 활용하면 더 자연스러운 판서가 가능하며 주석 기능의 경우는 활성화, 비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시점을 고려하여 참여를 안내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학습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에 대한 모두의 대답이나 학습자들의 의견이나 피드백을 수렴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채팅 내용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훈련생들의 참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운데 구분점선을 입력하여 주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툴을 활용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슬라이도,
카웃 등의 퀴즈 생성, 설문조사 툴이나 구글 독스, 네이버 오피스 등 클라우드 협업 툴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다양한 툴을 활용할 경우 훈련생이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생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모니터링과 상호작용 촉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전략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며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